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249쪽 카스테라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스테라 여기 틀 안에다가 유산지를 꼭 맞게 까시고, 이런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설탕을 깔아놨거든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골고루 깔아놨는데, 이 설탕 이름이 일본의 자라메 설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설탕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굵은 그런 설탕인데, 이게 나가사키 지방에서 만들어서 옛날부터 했다곤 하지만 굳이 이거 말고 굵은 각설탕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메 설탕이 없어서 카스테라 못 만들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계란 휘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전에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냄비에다가 물 끓이셔가지고 이렇게 뚜껑 덮어두시고요. 저희가 이따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씨유랑 물은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내열 용기, 이렇게 가열해도 되는 용기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달걀, 온달걀 3개, 노른자는 40g인데 작은 달걀 한 3개 정도 돼요. 이렇게 해두고요. 여기에다가 거품기로 풀어준 뒤에 설탕이랑 물엿 또는 꿀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하기 직전에 해놨는데, 이 꿀이나 물엿 이런 게 설탕이 내지 못하는 촉촉함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탕으로 이거를 휘핑을 해줘야 더 볼륨이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중탕볼 위에다가 올리고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줬다 싶으면 멈춰주세요. 올려가지고요. 설탕 이제 다 녹고 전체적으로 따스해졌다 싶을 정도까지 저희가 중속으로 휘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 2분 정도 다 휘핑이 됐으면 고속으로 올려서 연 노란색이 돌고 볼륨이 생길 때까지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는 저희 포도씨유하고 물을 이렇게 데워둬 주실게요. 여기에다가 정주를 넣고 섞고요. 섞을 때도 그냥 붓지 마시고 이렇게 날을 타고 미끄럼들처럼 내려가게 해주시면 볼륨이 꺼지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력분을 한 번 넣고 전체적으로, 일본어에 노라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주시고,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너무 과하게 섞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세요. 강력분이 매끄럽게 다 섞였으면 여기 아까 중탕볼에 담아서 따끈하게 데워뒀던 포도씨유하고 물을 섞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주걱 정도 덜어가지고 이거를 잘 섞은 뒤에 여기에다가 혼합물에 넣어주시면 볼륨 꺼지고 이런 거, 애벌로 섞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아까처럼 미끄럼들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섞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다 섞인 반죽을 틀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부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포 터트려 줄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설탕이 깔려 있으니까 너무 바닥까지 긁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세요. 처음에 195도에 10분 굽고 나서 175도로 낮춰가지고 30분을 굽고요. 처음에는 윗면만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로 해서 속까지 익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30분 굽는 동안은 15분 지나서 방향 반대로 하셔가지고 꼭 색이 골고루 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이 155도로 낮춰가지고 30분 더 굽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볼륨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럴 때 편백나무 틀 이렇게 쓰시면 굽는 내내 그 향이 배이고 여기 결과물에도 향이 배어서 이왕이면 카스테라는 본틀에 굽는 게 제일 결과물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구워주세요. 색이 되게 먹음직스럽고, 일단 카스테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인기가 좋을 거예요. 아까 영상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휘핑을 볼륨이 날 정도로 연노란색으로 하시고 그 럼주나 청주를 넣으시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쭉 믹서기를 들어보셨을 때 이게 뚜루룩 흐러지면서 척척척 쌓이거나 혹시 이렇게 해서 리본 모양이 그려지는 걸 확인한 뒤에 청주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거는 저희 롤케이크나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오늘 굽는 시간이 40분이나 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유산지를 재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뚫린 틀이고 저희는 이 반죽 자체는 굉장히 묽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하시면 다 흐르고 정말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올 뿐더러 여기 아래에는 또 설탕을 깔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안 해주시면 그야말로 이제 베이킹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 편백틀이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반 뼘 정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 초등학교 이럴 때 그런 미술 시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세요. 가위집을 내주시고 이거를 한마디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끼워주셔야 돼요. 모서리를 맞게 끼워주셔야 저희 카스테라는 그 사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처럼 디저트의 그 칼각 이런 걸 중요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고 나서 더 칼각을 위해서 재단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혹시 불안하시면 뭐 후지키스 이런 거 찝으셔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쏙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대로 끼워가지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안에 새지가 않거든요. 흐르거나 새지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종이 자체를 여기 맞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오븐 바람 쐬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가장자리가. 그런 것도 조심을 해주시고, 유산지에 따라서 유산지가 조금 세면 이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을 때 고생하고 또 막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사실 책 이런 데는 쓰기 힘든 팁이긴 한데, 자꾸 종이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풀칠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공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바풀 있잖아요. 바풀을 한 2개만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꼭 누르고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렇게 돼야 저희가 기분 좋게, 또 기포 터트린다고 30cm 위에 하라고 책에 써놨는데 30cm는 해야겠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팁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었고,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 여기 지금 글자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거거든요. 샌드위치용 유산지인데 이거를 글자가 있는 부분이 밖으로 와야 여기 직접적으로 닿지 않겠죠. 이걸 안 쓰시고 일반적인 종이 홀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세요. 오븐에서 꺼내가지고 틀을 이렇게 드러냈고요. 이게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윗면에다가 이렇게 포도씨유를 바르셔가지고 엎어둬야 되거든요. 쉬폰 이런 거 할 때도 볼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씨유를 바르는 이유는 그래야 윗면에 갈색이 뜯기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벗겨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조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식혀주실게요. 1분 정도 이제 한 김 식었으면 살짝 떼시고요. 이렇게 실온에 두셨다가 이제 비닐로 싸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카스테라 만들어 봤고요. 대표적인 일본 디저트로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는 써놨는데 강력분 100g 중에 10g 정도는 이제 일본풍의 그런 가루들, 예를 들면 녹차가루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쑥가루를 활용한 디저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모기꼬라 그래서 일본에서 똑같이 쓰거든요. 그런 거를 10g 넣어주시고 강력분을 90g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녹차나 그런 쑥가루를 좋아하신다고 해도 10g 이상으로 쓰면 사실 이런 텍스처나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g 이상은 추천을 안 드려요. 그리고 왜 아까 자라멜 설탕이라는 그걸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카스테라가 폭신폭신하고 그런 느낌인데 자라멜 설탕은 정말 사탕처럼 입자가 굵으니까 오독오독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막 요새 단짠 이런 것처럼 완전 대비되는 식감을 즐기는 것처럼 폭신하고 오독하고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 나 오독한 거 싫어, 그냥 폭신한 것만 할래 하시면 굳이 없어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대충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롤 케이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륨이 꺼지지 않게 매끄럽게 섞되 볼륨을 막 꺼트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제과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킬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만에 막 방송 한 번 봤다고 뭐 한 번 만들어 봤다고 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핸드믹서 쓰는 이런 디저트를 만들어 보시면 감이 오실 거고, 그 포인트만 지키시면 크게 실수를 하실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씨유하고 물 섞으셔가지고 이거 해주시고 중탕을 해주시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알뜰 주걱이 이렇게 해서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그 안으로 흐르게 하고, 이런 소소한 과정들이 전체적인 볼륨을 갑자기 막 확 꺼지게 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완전 다른 기름 성분, 계란 성분 이렇게 섞고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유산지 접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고 그만큼 그 깊은 맛이 좋고요. 지금 식히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셔서 꽁꽁꽁꽁 싸셔가지고 완전히 식힌 뒤에 냉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루 숙성했다가 드시면 더 맛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에클레어나 뭐 까늘레 이런 것처럼 만들자마자 24시간 내에 먹어야 맛있고 이런 거는 선물을 드리기도 조금 망설여지는 게, 저희가 선물을 주는 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데 이거 무조건 오늘대로 다 드세요 이러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듣는 저도 그렇고, 그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중압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처럼 하루 이틀 정도 대부분의 파운드 케이크류가 맛이 깊어지는 게, 숙성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더 선물로서 인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단면하고는 보여드릴 거고요.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댓글이 저한테 알람이 안 오는 것 같던데, 혹시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댓글은 바로바로 저한테 알람이 오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백나무 틀,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향이 되게 좋거든요. 나무의 향이 계속, 틀을 쓴 지가 꽤 됐는데도 향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데 가격대가 있죠. 그런 만큼. 그래서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나무 틀이 그 조금 더 오랜 시간 구웠을 때 결과물이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안에 너무 과하게 막 저희 스텐트 이런 거 얇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질기게 나온다든지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무 틀 써주시는 거 꼭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요 다음 방송은 제가 키슈를 할 거예요. 제과 품목이긴 하지만 카스테라는 식사 같은 느낌이 없는 반면에 키슈는 굉장히 식사하고 푸짐하고 막 내용물도 안에 굉장히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완전 다른 매력의 레시피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이고요. 아랫부분은 자람의 설탕의 굵은 입자로 인해서 막 그렇게 매끄럽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카스테라 이렇게 식히실 때도 한쪽에만 하시면 너무 여기만 과열되니까 이렇게 조금 시원한 대로 대리석 이런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식혀주시고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후기하고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